작은 섬 하나가 한때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였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우루,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가 극단적인 부, 환경 파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전들로 형성된 사회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날 이 섬은 공항 활주로를 일상적인 운동을 위한 임시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진 곳에 문제 많은 나라가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나우루의 특별한 역사와 미래를 함께 알아보세요.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나우루는 그 크기나 외딴 위치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특히 사람들과 그들의 풍부한 문화유산 덕분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우루 여성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들의 자연미는 정말 매혹적이며 섬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따뜻한 갈색 피부, 어두운 표현력 있는 눈, 부드러운 미소는 나우루가 자랑하는 공동체, 정신과 환대를 반영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나우루 여성들은 그들의 독특한 특징으로 두드러집니다. 전통 의상은 그들의 문화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의상 중 하나는 야자수 잎으로 만들어지며 조개와 다채로운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상은 문화 춤과 축제에서 흔히 착용됩니다. 전통 춤을 추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우루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 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이 있습니다. 나우루는 긴밀한 공동체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환영받습니다. 이 환대는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2024년의 태평양 제도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의 거의 90%가 그들의 체류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영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나우루에서 지역 축제 중에 운이 좋게 방문하게 된다면 좋은 시간을 넘어서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가족들은 종종 방문객들을 초대하여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며 섬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소속감은 드물고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우루의 작은 크기와 고립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섬이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친절한 장소 중 하나일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나우루 인구의 거의 71%가 비만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경고적인 통계는 이 섬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리, 지역 시장 또는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비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문제는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전염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나우루에 한때 번성했던 인산염 산업의 붕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 이 작은 섬은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산염 자원이 고갈되면서 부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인스턴트면, 통조림 고기, 그리고 설탕이 든 음료와 같은 값싼 수입 가공식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해로운 선택은 섬의 비만 유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나우루의 대부분의 땅이 인산염 채굴로 파괴되어 농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현지 식량 생산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는 이러한 건강에 해로운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만이 부와 번영의 상징이라는 문화적 신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비만 문제와 주로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결합하면 비만율이 급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구의 약 4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당뇨병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민들이 매일 섬의 공항 활주로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나우루는 약 8제곱마일에 불과한 공간이 제한된 섬이기 때문에 활주로는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드문 평평한 구역을 제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은 땅을 가진 섬에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비행에 사용되는 같은 활주로를 매일 운동 트랙으로 바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공항 걷기 연습은 정부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건강 문제에 맞서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나우루는 약 4마일 너비와 5마일 길이의 섬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일상적인 노력으로 나우루 주민들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와 제 팀은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나우루의 이야기는 환경 피해와 공공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 역사에서 어두운 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과 경제 붕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00년대 초 나우루는 한때 풍부했던 인산염 자원이 고갈되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이 섬은 논란이 많고 비전통적인 경로인 해외 은행과 여권 판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때 나우루는 400개 이상의 해외 은행을 등록했으며 이들 중 많은 은행은 거의 감독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이들 은행 중 다수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고 섬에 실제로 존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부족은 나우루를 불법 금융 활동, 특히 더러운 돈의 이동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러시아 범죄자들이 나우루의 유령 은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적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우루는 여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비자 없는 여행이나 세금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여권은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들을 포함한 훨씬 더 어두운 의도를 가진 개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 조직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악용될까 우려한 미국은 나우루에게 해외 은행 운영과 여권 판매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2003년까지 나우루는 심각한 재정 제재의 위협에 직면하여 많은 해외 은행 라이센스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우루의 명성에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제은행들이 섬과의 관계를 끊어 나우루를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에서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는 나라의 경제와 세계적 위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인 추락에서 나우루와 같은 작은 섬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립된 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나우루의 여정에 대한 더 흥미로운 통찰을 위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부패가 극심해지고 돈 세탁이 만연하며 기후변화가 섬의 이미 힘든 어업 산업을 더욱 황폐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실업률이 거의 80%에 달하고 땅은 황폐해진 나라. 위기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2000년에 호주가 나우루에 접근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난민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위해 처리센터로 섬을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고 파산의 위협이 다가오자 나우루는 동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난민들이 호주에 도착할 때 보내지는 나우루 지역 처리센터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난민들은 과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와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조건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와 같은 글로벌 조직들이 이러한 관행을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나우루 정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2015년에는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며 주민들을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의도가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고 처리센터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우루를 방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궁금하다면 이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 세계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숨기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나우루는 2016년에야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이는 오늘날 이 섬의 삶을 여전히 형성하는 엄격한 정책과 긴장을 상기시킵니다. 나우루를 방문하는 것은 분명 독특한 모험이지만 이 외딴 섬에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우루 국제공항 하나만이 유일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주당 단 한 번의 비행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행자들이 여행을 미리 잘 계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100의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전 세계에 단 10개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중 하나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만만치 않죠. 마침내 태평양의 이 외딴 섬에 도착하면 숙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섬 전체에 호텔이 단 4개뿐입니다. 맨앤 호텔이 가장 크지만 호화로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우루는 사치스러운 휴양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다 전망은 아름답지만 섬의 매력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성급 리조트나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를 기대하지 마세요. 섬을 돌아다니는 것도 또 다른 도전입니다. 대중교통이 없고 소수의 렌터카만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 렌터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하루에 $60에서 $100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우루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교관, 정치인 또는 개발 노동자들로 일반 관광객이 아닙니다. 섬에서 생활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100의 비자 요금 외에도 식사는 보통 $15에서 $25 정도이며 생수와 같은 기본 필수품은 2에서 4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섬은 어떻게 이렇게 비싼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를 방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나우루는 자연이 진정으로 중심 무대에 서 있는 곳으로 손대지 않은 해변과 생동감 넘치는 산호초가 전 세계 스노클링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섬의 해안선은 약 20마일에 달하며 그 주변에는 7마일 이상의 산호초가 있어 언제나 맑고 투명한 바닷물 속에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섬의 거의 90%가 이러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번성하는 서식지를 제공하여 나우루는 바다 탐험을 열망하는 누구에게나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됩니다. 사실 나우루의 산호초는 태평양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24년의 연구에 따르면 300종 이상의 물고기와 100종의 산호가 이 물속에 서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스노클링이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면 낚시는 어떠신가요? 나우루 주변의 바다는 참치와 마를린과 같은 풍부한 종들로 유명하여 현지 어부와 모험을 찾는 방문객 모두에게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육상의 활동을 선호하시나요? 나우루의 외딴 해변은 평화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며 부드러운 모래와 평온한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것입니다. 더 모험적인 여행자는 섬의 험준한 석회암 봉우리를 하이킹하며 내륙의 경치 좋은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해안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멋진 경험이죠. 작지만 나우루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자연적 대조와 경이로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모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중 세계를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험준한 봉우리를 오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우루는 자연이 진정으로 중심 무대에 서 있는 곳으로 손대지 않은 해변과 생동감 넘치는 산호초가 전 세계 스노클링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섬의 해안선은 약 20마일에 달하며
그 주변에는 7마일 이상의 산호초가 있어 언제나 맑고 투명한 바닷물 속에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섬의 거의 90%가 이러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번성하는 서식지를 제공하여 나우루는 바다 탐험을 열망하는 누구에게나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됩니다. 사실 나우루의 산호초는 태평양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24년의 연구에 따르면 300종 이상의 물고기와 100종의 산호가 이 물속에 서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스노클링이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면 낚시는 어떠신가요? 나우루 주변의 바다는 참치와 마를린과 같은 풍부한 종들로 유명하여 현지 어부와 모험을 찾는 방문객 모두에게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육상의 활동을 선호하시나요? 나우루의 외딴 해변은 평화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며 부드러운 모래와 평온한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것입니다. 더 모험적인 여행자는 섬의 험준한 석회암 봉구리를 하이킹하며 내륙의 경치 좋은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해안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멋진 경험이죠. 작지만 나우루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자연적 대조와 경이로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모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중 세계를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험준한 봉구리를 오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8번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독립을 축하하다.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태평양의 나우루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새 배설물, 즉 과거의 구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아노가 어떻게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새들이 나우루를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아 막대한 양의 배설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설물은 비료의 중요한 성분인 인산염으로 변모했습니다. 나우루의 땅의 약 80%가 이 물질로 덮여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두께가 33피트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인산염 광석은 그 거대한 가치 때문에 백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나우루는 인산염 채굴 운영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회복하고 연간 100만 톤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이 귀중한 자원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까지 나우루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1975년에 나우루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그 수치는 16,000달러에 불과했으니 나우루의 1인당 GDP는 약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새로운 부를 통해 나우루는 특히 호주에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런던의 한 극장과 같은 멀리 떨어진 곳의 부동산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번영의 시절에 섬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소문도 돌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자원으로 인해 작은 섬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나우루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현대시대 이전에 나우루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작은 섬을 둘러싼 광활한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업은 단순한 식량 조달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우루의 어업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업 의식은 기도, 노래, 그리고 어부들에게 신의 보호와 행운을 기원하는 복잡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나우루의 바다와의 강한 유대를 나타냅니다. 바다는 수세기 동안 그들의 주요 생명과 양식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의 연결은 어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우루의 바다에 대한 사랑은 카누 경주 전통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카누가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주변 바다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는 지역 축제와 특별 행사 동안 열리는 보트 경주를 통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작고 손으로 조각된 나무 보트들이 나우루의 해안선을 따라 치열하게 경주하는 모습을. 단순한 오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이 섬의 해양 유산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활기찬 이벤트는 나우루가 고대 전통과 현대적 적응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외딴 섬을 찾는 몇 안 되는 방문객들에게는 뜻밖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고대 관습이 나우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우루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우루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수도를 지정하는 반면 나우루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수도 없이 한 나라가 어떻게 기능할까요? 그 답은 이 작은 섬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야렌이라는 구역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도로 인정받지 않지만 야렌은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의회, 대만과 호주와 같은 나라의 대사관, 그리고 섬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렌을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분주한 수도 도시의 특징이 없는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우루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섬의 단순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작은 인구 때문일까요? 어쨌든 나우루의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것은 이 외딴 섬을 독특하게 만드는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1970년대 태평양의 이 작은 섬은 방대한 인산염 자원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비료의 중요한 성분인 인산염은 나우루에 막대한 현금을 가져다 주어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한때 번성했던 섬은 경제적 붕괴와 심각한 환경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부유했던 나우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가져다 준 인산염은 결국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계획이 없었던 나우루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환경적 비용은 광범위한 채굴로 인해 섬이 상처 입고 황폐화되어 농업이나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산염에서 얻은 부는 단순히 땅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형성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높은 소득이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생활 방식을 낳았고 열심히 일하고 교육받는 것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돈이 끝없이 느껴질 때 왜 미래를 계획해야 할까요? 이제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 중 하나에 직면해 있으며 성인 중 80% 이상이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5명 중 4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급자족에서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으로의 변화는 공공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나우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작은 섬나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한 경각심입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는 것은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우루의 상승과 하강은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 계획,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가장 부유한 나라들도 파멸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의 붕괴에서 얻은 교훈은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없는 부의 환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